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58분입니다. 나스닥 100지수. 사실 나스닥 100지수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위치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려갔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이게 보시면 작년 저점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하단선에 작년 저점을 딱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지키면 사야죠. 작년 저점을 지키면 산다. 이제 깨지면, 작년 저점이 깨지면 가야 될 자리가 여기에요. 14,700선. 그 다음에 가야 될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1300. 그러니까 연 저점이 깨지면 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14,700하고 1300 이 정도예요. 근데 이 1300이 22년도 저점이죠. 근데 실제로 저가가 깨지면 타겟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 오를 때도 아무 이유 없이 올랐잖아요. 몇 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사실 이유가 필요 없는 거죠. 이유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올라가는 이유, 내려가는 이유는 만들면 됩니다. 자, 아직 연저점이 깨지지 않았어요. 연저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조정인 거죠. 연저점이 깨져야 이제 하락이 나오는 거지. 연저점을 지키고 있는데 하락이라고 떠들기는 어렵고요. 3개월 봉을 봤더니 아마 이렇게 여기도 지금 볼벤이 있어요. 여기도 하단선이 18,230 정도에 있고 상단선이 없어요. 상단선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방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누르는 힘이 있어야 아래를 이야기할 텐데 지금 누르는 힘보다는 받쳐주는 힘이 더 강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월봉을 보셔도 이격볼벤이 19,875에 있는데 이 밑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큰 봉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큰 봉으로 보면 들어가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거죠. 짧은 봉으로 봤을 때는 급격하게 내릴 수도 있는데 작은 봉으로 봤을 때는 들어갈 자리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황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갈 수는 있지만 매도 칠 만한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큐를 사가지고 나는 돈을 벌겠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요게 주봉인데 주봉도 지금 요 자리 18,094를 기준으로 이게 지금 아래쪽에 있는 영역은 사실은 매도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런 위치에서는 매도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8,094 아래에서는 사실 매도도 하기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이게 지금 과하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걸 일봉으로 보시면 18,094 18,094를 잘 보세요. 18,094까지 올라왔다가, 그죠? 올라왔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고. 그만큼 18,094 아래에서는 매도 가치는 없는 거니까. 자, 이제 이격은 해소가 됐어요. 사실 주봉으로 보면 이격이 해소됐기 때문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상관은 없는 거죠.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월봉은 누르는 힘이 없잖아요. 지금 월봉은 누르는 힘이 전혀 없다고요. 흘러내리는 거지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눌러서 떨어지는 것과 그냥 흘러내리는 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매도 가치를 가지려면
고가를 막는 수밖에 없어요. 누르지 않으니까. 고가를 방어해야 되니까. 주봉이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고, 월봉이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고, 일봉이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매수도 저가를 지키면 할 수 있는 거죠. 예, 저가를 지키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18,094를 회복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치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예, 반등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19,875 이 숫자가 중요해요. 이 숫자 아래서는 월봉은 매도를 못해요. 예? 월봉은 매도를 못한다. 근데 매도를 못한다고 했는데 16,000대까지 떨어졌으니까 3,000포잖아요. 예? 거의 3,000포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매도를 못하는데도 저렇게 빠지면 매도를 못한다는 말이 되게 무의미하게 들리죠. 예, 아래는 매도가 안 돼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매수를 하려면 여긴 저가가 깨졌으니까 저가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주봉으로는 매수가 안 되죠. 저가를 깼으니까. 자, 일봉으로 이렇게 저가 지키면 매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일봉이 저가 지키면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매도는 고가를 낮출 경우에만인데 월봉은 안 되니까 주봉만 고려하시면 돼요. 주봉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한다.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오늘이 금요일이라 오늘은 올렸을 경우에 매도할 수 있을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봉을 한번 쭉 봐야죠. 자, 다음 봉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가 안 깨면 살 수 있겠죠. 일봉의 구조를 보면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할 수 있는 구조예요. 주봉의 다음 주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엉망진창인 거죠. 일단 하락 추세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락 추세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주봉은 어떻게 생겼나? 이주봉도 보시면 볼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침체인 거예요. 현재 18,333이 침체인 거죠. 침체. 이 아래는 매도하기 힘든 구간인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차트로만 보면 과하게 떨어졌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위치에서 보면 좀 과하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하게 떨어진 게 트럼프의 그런 정책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의도적으로 패대기를 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봉의 위치만을 봤을 때는 다소 과한 측면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봉의 흐름만 봤을 때는 작년 8월달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나라 증시 작년 8월달 월봉의 형태랑 굉장히 주봉이랑 굉장히 좀 흡사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낙폭과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오는 건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야 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세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비싸지는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않다라는 거고, 지금 월봉의 거래량을 보고 있으면 월봉의 거래량이 지금 거래일수로 얼마 안 되는데 55% 정도 나왔어요. 그 얘기는 거래량이 늘어날 거란 얘기거든요. 그럼 거래량이 이제 맨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돼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데,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열려요. 그러면 여기 14,700선 여기까지 개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아래쪽에 공간이 있긴 있어요.
크게 보면 아래쪽에 공간이 존재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봉 자체가 가격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하락의 목표치가 이 보시면 요게 여기까지 만약에 19,120까지 올라가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가면 목표치가 여기까지 열린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15,000이니까 결국에는 연봉의 볼린저 밴드 3 거기까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 전략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봉의 저가가 안 깨져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연봉의 저가가 안 깨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저는 연봉의 저가가 깨지면 그 다음 타겟은 14,700선, 500선 그 정도까지는 열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연봉의 저가가 깨진다라고 제가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차트상으로 깨지면 이프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위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하방을 공략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매도를 하신다고 해도 고가를 낮추는 봉을 꼭 찾으세요. 이게 2주봉이든 주봉이든 1봉이든 상관없어요. 고가만 막아주면 올라가지 않는 거니까 매도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고가를 높여버리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위에 다 비어 있잖아요. 큰 봉들은 위쪽이 다 비어 있는 상태라서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 종가 위로 못 가면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얼마나 나오냐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조에서 중요한 건 그냥 연봉이 종가를 회복할 수 있냐예요. 종가 얼마냐면 여기에요. 여기 21,000. 그러니까 21,000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상방인 거고, 21,000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작년 저점 깨고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파동이 위로 가는 파동이냐 아래로 가는 파동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목표치가 21,000이냐 아니냐만 중요한 거예요. 21,000이 아니야? 그러면 14,700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종가가 얼마냐면 18,000이에요. 그럼 여기서 2,000포가 올라야 돼요. 21,000을 가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2,000포를 올릴 거냐, 2,000포를 올릴 거자고 생각되시면 매수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야. 2,000포를 올릴 장이 아니야. 그러면 14,000대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4,000포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2,000포를 올라가든 아니면 반대로 4,000포를 빼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상방을 본다 그러면 2,000포 상승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 본인이 하방을 본다면 4,000포 하락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치가 싸다 비싸다만 따지면 저는 지금 위치는 싸요. 제 입장에서, 제 기준에선 지금 위치가 싸다고 생각해요. 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품을 골라라 그러면 오히려 상방 쪽에 배팅을 할 건데, 문제는 여기서 2,000포까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쪽에 4,000포 하락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상승하거나 하락하는데 뭐 온갖 이유를 갖다가 다 들이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연봉의 저가를 붕괴하느냐 여부, 그죠? 연봉의 저가를 붕괴하느냐 여부에 따라 14,700으로 갈지 아니면 21,000으로 갈지 결정이 나겠죠. 여기까지. 뭐 저는 뭐 트럼프가 무슨 얘기하든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트럼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결국에는 시장이 장전 저점을 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니까
예,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건 작년 종가로 다시 갈 건데, 예? 작년 종가로 다시 갈 건데 왜 외국인은 계속 현물을 팔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예, 그게 이상해요. 미국 증시가 상승할 거면 국내 증시도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국내 증시가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흐름을 본다면 이게 지금 작년 저점을 지키고 21,000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21,000이니까 3,000포군요. 3,000포. 그러니까 위로 3,000포고 아래로 4,000포예요. 네? 지금 위치에서는 위로 3,000포, 아래로 4,000포예요. 그러니까 위로 3,000포를 오르지 못하면 아래로 4,000포가 빠지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만 본다면,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매도 치고 있는 상황만 본다면 이게 21,000으로 가는 흐름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지금 하방에 배팅하는 게 옳다. 이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는 못하겠다고요. 솔직히. 차트로 보면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자금의 흐름만을 봤을 때는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뭔가 터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17,000선까지도 붕괴됐었잖아요. 22,000에서 17,000까지니까 지금 5,000포 내렸단 말이에요. 5,000포. 그러면 5,000포가 지금 작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작년 상승분은 사실 올해 상반기에 다 내려 꽂았고 2023년도 상승분까지 침범하느냐 마느냐만 달려 있는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막 스큐 분석해달라고 막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가치가 없어요 지금. 거래 가치는 없다고. 그러니까 보유 가치는 있다고 해야 되는지 없다고 해야 되는지는 아직은 판단이 안 서요. 근데 매수 가치는 없어요. 지금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차트로만 봤을 때는 저는 매수해야 될 이유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위로 3,000포, 나스닥 지수가 위로 3,000포를 못 가면 밑으로 4,000포에서 8,000포까지 빠질 거란 말이에요. 4,000에서 8,000까지 빠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상방보다는 하방이 크고, 보유했을 때의 메리트, 진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방이 하방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지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면 상방을 권유해야 되고 보유하라고 했을 때는 하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국장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은 아니지 않나. 아니, 미국 증시 상승하는데 국내 증시를 패대기 칠 이유는 없잖아요. 같이 가는 장이라면 같이 매수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부정적인 시각은 유지하되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을 보는 시각은 가져가 볼 만한데 지금 위치에서 하방에다 투자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니까 일봉이 고가를 낮추든 주봉이 고가를 낮추든 이주봉이 고가를 낮추든 고가를 낮추는 봉을 꼭 찾으신 다음에 하방에 배팅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권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